안녕하세요. 네, 검색 서비스에 최적화된 LLM 만들기, 데이터 학습, 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하게 된 서치 LLM 솔루션 2팀의 신원광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범용 LLM을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얻게 된 인사이트와 실험 내용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서비스 특화 LLM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서치 LLM을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서치 LLM을 사용해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된 사례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태스크에 LLM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규모와 태스크의 난이도에 따라서 모델의 크기와 공정 방식, 그리고 서빙 방식 등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검색 LLM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태스크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각 서비스, 태스크별로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다른 단 25 세션인 스테이션 M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LLM은 정말 다양하고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한데요. 이러한 제네럴 LLM은 다양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만 특정 도메인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타겟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서비스 적용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 쇼핑 도메인의 경우에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를 제네럴 LLM은 이해하지 못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고, 검색 도메인의 경우 네이버 검색 기반의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제 검색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검색용 특화 모델인 서치 LLM 구축을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품질 데이터 생성 측면에서는 사용자 로그 기반의 실제 검색 패턴,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하고 실제 네이버에서 쓰이고 있는 고품질 신뢰도 문서를 바탕으로 맞춤형 데이터를 만들고 생산 및 정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LLM 학습 공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들이 모델의 추가 사전 학습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잘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사전 학습 단계와 그 이후에 후공정에 해당하는 검색 특화 미세 조정, 그리고 검색 특화 선호도 조정 단계에서 모두 사용하게 되면서 모델이 검색이라는 도메인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자동평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태스크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자동평가를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의 데이터는 계속 보강하는 식으로 선순환 사이클을 진행해서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서비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패턴과 의도를 모델에 주입하는 것은 검색 특화 LLM을 만드는 데에는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데이터와 AI 브리핑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로그들, 그리고 지식 스니펫에서 사용하는 로그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의 로그들을 가공해서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 단계에서부터 데이터를 주입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 기반의 신뢰도 높은 출처 사이트, 그리고 실제 검색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모델에 학습하여 실제 검색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을 모델에 주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는 모델이 사용자의 실제 검색 패턴과 의도를 파악하고 서치 LLM이 갖춰야 될 필수 지식을 주입하는 과정입니다. 사용자 서비스 데이터 이외에도 이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 데이터와 사용자의 검색 쿼리를 기반으로 문서를 검색하고 그 랭킹을 한번 섞은 다음에 모델이 올바른 랭킹 순서를 맞추게 하는 리랭킹 태스크를 만들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서비스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문서를 모두 참조해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어려운 쿼리를 생성한 이후에 그 쿼리로부터 여러 문서 기반의 답변을 제공하는 복잡한 멀티옵 레그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들은 모델의 추가적인 검색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서비스 데이터와 이로부터 만들게 된 합성 데이터들은 적절한 규모로 사전학습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한국어의 일반 능력과 검색 서비스 능력 모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보라색 베이스라인 성능과 비교하였을 때 파란색 그래프는 검색 데이터가 5% 정도 들어간 모델인데요. 이 모델에서는 KMMLU와 해레와 같은 일반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특화 벤치마크에서도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녹색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많은 양의 도메인 특화 데이터는 오히려 일반 벤치마크의 성능을 떨어뜨려서 적절한 양의 도메인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 저희의 핵심 목표는 모델이 일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혹은 더 개선되면서 주로 타겟 서비스 태스크를 가장 잘 수행하도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LLM의 성능은 데이터의 질과 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학습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의 혼합 비율이 실제 성능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그 비중을 변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기본 구성인 믹스처1은 외부 공개 데이터셋의 구성을 참고한 베이스라인인데요. 여기서 제네럴 데이터와 매스와 코드 그리고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그리고 바꿔가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믹스처3에서 가장 우수한 균형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믹스처3의 구성은 매스와 코드를 일반 구성보다 좀 더 낮추고 반대로 인스트럭션 팔로잉 비중을 높였을 때 일반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 벤치마크들의 성능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찾아낸 데이터셋의 혼합 비율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 데이터를 얼마나 주입해야 하는지, 그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비중을 어떻게 해야 최종 모델의 성능에 도움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범용 데이터셋 구성에 타겟 서비스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 성능의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서비스 데이터가 추가되어 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하게도 목표로 하는 서비스 태스크의 성능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급격하게 향상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서비스 학습 데이터의 주입량이 20% 이상으로 너무 많아지게 되면 모델이 서비스 태스크에 과도하게 오버피팅 되는 것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 인스트럭션 팔로잉 등 기존의 안정적이었던 일반 능력 일부에서 성능 손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서비스 태스크 성능을 최대화하면서도 벤치마크 성능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약 10% 전후의 타겟 서비스 데이터 비중을 최종 학습 구성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진행한 실험 과정 중에 저희는 성능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추가로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지시사항 이행 능력과 타겟 서비스 태스크의 성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주요 타겟 서비스 성능 지표가 지시사항 이행 능력,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팔로잉 벤치마크 점수와 거의 비례하여 움직이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단순히 서비스 특화 데이터만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성능 자체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 데이터를 설계해야 전체 서비스 데이터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단계에서 성능 강화를 위한 합성 데이터 구축은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구축하였는데요. 우선 인스트럭션 팔로잉 특화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모델이 다양한 형태의 지시에도 안정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오토 이볼 인스트럭트와 같은 방법을 기반으로 IF 데이터를 생성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프롬프트와 지시사항을 점진적으로 진화시켜서 모델이 다양한 길이와 복잡도 그리고 여러 포맷 지시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화에서 사용하는 페르소나, 세이프티와 같은 일반 지시 데이터도 함께 사용해서 모델의 답변 퀄리티에도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치 특화 합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는 단순히 질의응답을 하는 데이터를 넘어서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시나리오를 발굴하고 그 시나리오에서 LLM을 활용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기존 데이터에 확장하였습니다. 이후에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셋은 내부 평가 기반의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엄격하게 선별하였고
고품질의 추론 데이터만을 학습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펑션콜 데이터 역시 서비스와 IF 성능에 모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다양한 오픈소스 데이터의 포맷을 모두 통일하고 엄격한 필터링을 통해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 데이터들만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제작한 합성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주입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 벤치마크에서의 성능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서비스 특화 데이터, 그리고 IF 데이터, FC 데이터가 주입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가 추가되었을 때 다양한 내부 서비스 태스크 능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실험으로 발견한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집중 구축하였고, 그 결과 일반 벤치마크 성능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학습 전략은 각 스테이지별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특화 데이터를 그때그때 주입하는 것입니다. 사전학습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서비스 데이터와 검색 역량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필요한 서비스 지식을 사전학습 단계에서부터 다양하게 주입했습니다. 이후 SFT 단계에서는 인하우스 데이터셋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 그리고 펑션콜 특화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의 기본적인 지시 수행 능력, 그리고 함수 호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이후에 DPO 단계에서는 선호도 기반의 인스트럭션 팔로잉 데이터를 사용해서 선호도에 맞는 모델의 지시사항 품질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펑션콜 능력은 앞선 공정만으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함수 호출 능력을 모두 주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형태의 FC 특화 데이터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에이전틱 RL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지식 주입, 그리고 IF, FC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들을 통해 완성된 모델은 경쟁사 동급 오픈 모델과 비교했을 때 일반 역량뿐만 아니라 검색 핵심 지표 전반에서 목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치 LLM을 사용한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백지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서치 LLM 솔루션 1팀의 백지혜입니다. 이어서 저희가 개발한 서치 LLM을 실제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서치 LLM을 두 가지 핵심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스GR이라는 서비스와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각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범용 LLM이 아닌 서비스 특화 LLM이 가져온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스GR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노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검색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권 재발급 준비물이라는 지가 검색되었을 때 관련 정보를 담은 블로그의 게시물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의 경우 정보 자체는 관련성이 높지만 출처가 개인정보 위주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을 검색하면 다양한 건강정보 사이트가 노출되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 정보를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관련성뿐만 아니라 신뢰도, 즉 어소리티를 함께 고려하는 검색 시스템 어스GR을 개발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모델링 소개에 앞서 저희가 기반으로 삼은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검색 시스템은 대부분 매칭 베이스드 모델이었습니다. 즉 수많은 문서를 인코더를 통해 임베딩을 해두고 쿼리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임베딩을 하여 코사인 유사도와 같이 매칭 펑션으로 관련도가 높은 문서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검색의 패러다임도 매칭에서 제너레이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택한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는 쿼리가 주어졌을 때 단순히 문서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적합한 문서를 식별하는 도큐먼트 아이덴티파이어를 모델이 직접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이라는 기술을 어스GR 태스크에 도입하여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생성하는 검색 모델로 확장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학습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earch LLM 특화 학습 단계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제너럴 LLM을 검색 도메인에 적응시켜 Search LLM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델은 지리와 문서와의 관계, 그리고 URL과 신뢰도 간의 연관성 등을 학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SFT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Search LLM을 어스GR이라는 태스크에 맞게 지도 학습을 합니다. 즉, 지리가 주어졌을 때 관련성과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RPO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모델이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더 선호하도록 강화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단순히 좋은 문서를 찾는 수준을 넘어 지리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안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각 단계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Search LLM 특화 학습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범용 LLM을 검색 태스크에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추가하여 학습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스GR 특화 데이터도 추가하여 학습함으로써 모델이 저희가 요구로 하는 어스GR 태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난리지도 함께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쿼리, URL, 타이틀, 바디 형태의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모델이 지리, 문서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큐먼트 아이덴티파이어로서 활용하는 URL을 문서의 대표적인 표현이자 신뢰도의 단서로서 인식하도록 학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지리에 대해서 어떤 문서가 관련도와 신뢰도가 높은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arch LLM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쿼리, 문서, URL 간의 관계를 내재화했다면 다음으로는 모델을 어스GR 태스크에 특화시키기 위해서 SFT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인 SFT 단계에서 저희는 쿼리랑 도그아이디 페어 데이터를 시퀀스 투 시퀀스로 파인 튜닝을 하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용자의 선호도, 관련도, 그리고 신뢰도를 바탕으로 쿼리가 주어졌을 때 관련성과 신뢰도가 높은 도그아이디를 생성해내는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게 됩니다. 즉, 태스크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GRPO 단계를 통해서 저희는 모델을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생성하도록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앞선 SFT 단계에서는 모델이 데이터에 내재된 관련도와 선호도를 임플리시트하게 학습을 하였다면 이 GRPO 단계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강화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어스GR 태스크의 목표는 단순히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우선적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전에 문서별로 어소리티 스코어를 구축해 DB화하였고 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리워드 시그널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모델은 쿼리를 입력받으면 여러 개의 문서 후보, 즉 도큐먼트 아이덴티파이어의 그룹들을 생성을 하고 각 후보의 신뢰도 점수를 기반으로 리워드를 받으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델은 단순히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소리티가 높은 문서를 스스로 우선적으로 생성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저희는 3단계 학습 파이프라인의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분홍색 막대인 SFT를 적용한 Search LLM 모델이 파란색 막대인 제너럴 LLM에 SFT를 적용한 모델보다 전 지표에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검색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이 어스GR 태스크에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점은 하늘색 막대, 즉 제너럴 LLM에 SFT와 GRPO를 적용한 모델이 Search LLM에 SFT를 적용한 이 분홍색 모델보다 오히려 더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단순히 GRPO 최적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Search LLM 특화 학습 단계에서 이미 검색 도메인의 지식이 모델에 내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SFT나 GRPO와 같은 후속 학습의 효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없다면 GRP와 같은 모델 최적화 방법론도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효율적인 3단계 학습 파이프라인 덕분에 저희는 훨씬 더 작은 모델로도 큰 모델에 버금가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막대, 즉 서치LLM의 SFT랑 GRPO를 모두 적용한 3B 모델이 노란색 막대, 즉 제너럴 LLM의 SFT를 적용한 14B 모델보다 파라미터 수는 4.7배나 작지만 성능은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은 모델로 큰 모델과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다는 것은 곧 응답 속도와 비용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검색 도메인 특화 학습과 이후의 최적화 학습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볍지만 강력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 검색 품질 개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성이 높은 모델을 찾는 리트리벌 모델과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생성하는 어스GR 모델을 결합하여 관련성과 신뢰도 모두를 만족하는 고품질의 검색 결과를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보여드린 여권 재발급 준비물이라는 질의를 입력하였을 때 기존 검색 시스템에서는 개인 블로그와 같이 정보는 있지만 신뢰도가 낮은 게시물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스GR 모델을 적용한 이후에는 외교부나 서초구청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가 상위에 노출되며 사용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라는 질의 역시 이전에는 일반 건강 정보 사이트 위주로 노출이 되었었다면 어스GR 적용 후에는 의학적 권위가 높은 대한당뇨병학회의 문서가 상위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용자가 믿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어스GR 태스크를 통해 검색 서비스의 모델을 만들 때에는 제너럴 LLM이 아닌 도메인에 최적화된 서치 LLM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스GR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문서를 상위에 랭킹하는 기술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는 그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제시하는 방법인 두 번째 적용 사례 AI 브리핑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AI 브리핑은 검색과 생성형 AI가 결합된 온서비스 AI로 사용자의 질의에 맞춰 핵심 정보를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몬스텔라 분갈이 방법처럼 절차가 있는 하우투성 질의에는 이렇게 단계별 요약을 제공해주고 인셉션 결말이나 7가위 뜻과 같은 질의에는 의미 해석을 제공합니다. AI 브리핑의 구조를 기술적으로 나눠보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모델이 유기적으로 동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리스폰스 제너레이터입니다. 즉 답변 생성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출처가 명시된 요약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은 리스폰스 밸리데이터, 답변 검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생성된 답변에서 할루시네이션을 탐지하고 응답의 품질을 평가하여 저품질 응답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팔로우 퀘스천, 관련 질문 모델입니다. 현재 답변과 연관성이 높은 3개의 관련 질문을 제안하여 사용자의 추가 탐색을 돕는 모델입니다. 이 중 사용자의 연속적인 탐색을 유도하는 팔로우 퀘스천 모델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관련 질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력된 쿼리 하나만을 보고 질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제공된 문서의 내용 그리고 사용자의 검색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즉, 이는 검색 도메인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맥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성 태스크입니다. 저희는 이 FAQ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역시나 3단계로 구성된 LLM 특화 학습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검색 도메인 특화 학습입니다. 이는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제너럴 LLM을 서치 LLM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이랑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는 SFT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의 질의와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후속 질문인 FUQ를 생성하도록 모델을 직접 지도학습시킵니다. 마지막으로는 CPO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모델이 더 유용하고 관련성을 높은 질문을 생성하도록 좋은 질문과 덜 좋은 질문을 비교하며 학습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저희가 선호로 하는 형태의 질문을 더 잘 생성하도록 얼라이먼트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Search LLM 특화 학습입니다. 저희는 제너럴 LLM을 검색 도메인에 특화하여 Further Pre-training 하는 단계에서 AI 브리핑 특화 데이터를 추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은 질의와 문서를 깊이 이해하면서도 그 맥락에 맞는 팔로우 퀘스천을 자연스럽게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저희는 Search LLM의 SFT와 얼라이먼트 튜닝 단계를 거쳐 FAQ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먼저 SFT 단계입니다. 모델은 쿼리와 여러 개의 도큐먼트들을 입력을 받아 3개의 후속 질문 세트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데이터는 명확하고 탐색 확장성이 높으며 안전한 질의만을 엄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즉,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더 알고 싶어 할 만한 유의미한 후속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CPO, 즉 모델의 선호도를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SFT만으로는 모델이 항상 저희가 의도한 품질의 질문을 생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델의 선호도를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CPO는 DPO와 유사한 원리로 모델이 좋은 질문을 더 선호하도록 학습시키는 Preference Optimization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DPO와 CPO 중 안정성과 효율성이 검증된 CPO 방식을 채택하여 모델이 불필요하거나 관련 없는 질문을 할 확률을 낮추고 탐색 확장성이 높은 고품질의 질문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성하도록 모델을 얼라이먼트 시켰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학습된 모델의 응답 품질 평가 결과입니다. 여기서 2가지의 핵심을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Search LLM의 압도적인 기본 성능입니다. 저희가 평가한 LLM 저지와 휴먼 어노테이션 평가 모두에서 Search LLM은 제너럴 LLM 대비 포맷, 연관성, 표현 적합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즉, 검색 도메인에 특화된 학습만으로도 모델이 훨씬 더 구조적이고 탐색 확장성이 높은 후속 질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CPO의 향상 효과인데요. SFT만을 적용한 모델도 매우 우수했지만 CPO를 추가 적용한 최종 모델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다시 한번 SFT 모델을 능가하였습니다. 이는 선호도 최적화 학습이 실제 품질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질의 개선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arch LLM 특화 학습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그대는 나만의 여인이여 라는 쿼리에 대해서 제너럴 LLM의 SFT를 적용한 모델은 작사가가 누구인지, 발표 연도는 언제인지처럼 단순한 사실 확인형 질문만을 생성한다면 Search LLM의 SFT를 적용한 모델은 가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비슷한 감성의 노래는 어떤 게 있는지처럼 사용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한 탐색형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즉, 도메인 특화 학습이 질의 이해의 깊이를 바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CPO를 통한 선호도 최적화 학습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대 포항이라는 쿼리가 있을 때 SFT 모델도 최근 전적, 주요 선수 등 좋은 질문을 생성하기는 하지만 CPO 학습 이후 모델은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상대 전적처럼 더 명확한 명칭과 실제 검색 의도에 맞는 구체적인 질문을 생성합니다. 즉, CPO가 모델의 질문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Search LLM의 특화 학습이 FAQ 태스크의 핵심 기반이 되고 그 위에서 SFT와 CPO 학습을 통해 질문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는 저희 팀의 권호준님께서 AI 브리핑을 구성하는 나머지 두 모듈인 리스폰스 제너레이터랑 리스폰스 밸리데이터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LM 솔루션 1팀의 권오준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이 레스폰스 제너레이터는
이 검색 결과로 주어진 참고 문서를 기반으로 요약된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이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주요한 정보를 출처와 함께 제공해야 하는 코어 모듈인데요. 특히 검색 결과가 항상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참고 문서가 노이즈하게 주어졌을지라도 그 중에 정확한 정보를 포착해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시간 서비스에 걸맞는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이 백본 모델의 성능이 중요했던 태스크입니다. 먼저 레스폰스 제너레이터의 학습 데이터 생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B 서비스의 답변이 이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의 의도와 난이도에 따라 그 응답 구조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검색 결과만 제시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AIB 서비스와 같은 제너러티브 서치 구조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질의 의도와 난이도를 사전에 미리 유형화하고 각 조건에 맞는 답변 데이터를 동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석화 찌는 법과 같은 질의를 입력한 경우를 가정하면 이는 쿼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절차형 질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사전에 정의된 답변 템플릿에 따라 리스트형 답변과 함께 안전 유의사항을 포함한 형태로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저희는 총 약 60K 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백본 모델의 SFT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응답 생성 모델의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휴먼 어노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레스폰스 제너레이터가 응답을 생성한 응답뿐만 아니라 이 답변 생성에 활용된 참고 문서를 직접 하나하나 살펴보며 엄밀하게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그래프상의 X축에 보이는 항목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저품질 유형들입니다. 할루시네이션, 인용 번호 오류, 의도 불일치, 최신 정보 부족, 그리고 정보 없음이고요. 이 Y축은 제너레이터의 전체 응답 중에서 이 각 저품질 유형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바가 낮을수록 문제없이 적절한 응답을 생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라색은 범용 목적의 제너럴 LLM을 기반으로 파인 튜닝한 결과이고 이 파란색은 검색형 퍼더 프리트레이닝이 더해진 서치 LLM을 파인 튜닝한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적게는 7%에서 많게는 25%까지 일관성 있게 서치 LLM 백본을 바탕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의 응답 품질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보실 수 있듯이 응답에 인용 번호를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요. 검색 전반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함유하는 것이 레그 구조로 응답을 생성함에 있어 적재적소의 참고 문서를 활용하는 능력과도 연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응답 품질과는 별개로 저희가 실시간 서비스를 기획했기 때문에 응답 속도와 효율성을 다시 한번 개선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FP8 양자화를 적용해 응답 지연 시간은 줄이고 또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 보라색은 FP32, 즉 풀 프리시전을 쓴 경우이고요. 파란색은 양자화 이후의 모델 응답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상 좌측의 TTFT, 즉 첫 번째 토큰이 찍히기까지의 시간과 우측에 있는 전체 응답 생성 시간에서 모두 20% 이상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양한 LLM 태스크에서 이 양자화를 전후로 성능이 크게 하락되는 상황을 관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레스폰스 제너레이터의 응답 품질을 체크해 보았을 때도 이 제너럴 LLM 백본을 바탕으로 실험을 했을 때는 비슷한 경향을 관찰했습니다. 이 그래프의 좌측을 보시면 제너럴 LLM 기반 파인 튜닝 모델의 양자화 전후 성능이 약 15%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서치 LLM을 파인 튜닝한 경우에는 응답 속도의 효율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응답 품질까지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제약 조건상 부득이 양자화 혹은 디스틸레이션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형 퍼더 트레이닝은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답 품질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레스폰스 밸리데이터의 사례입니다. 이 모듈의 역할은 AIB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응답의 품질을 엄밀하게 검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저품질 케이스의 답변을 블락한다든가 혹은 제너레이터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저품질 유형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가장 왼쪽 케이스와 같이 날짜나 가격 혹은 각종 통계처럼 이 정확한 수치 정보가 필요하지만 답변이 그렇지 못한 케이스, 혹은 가운데 예시처럼 이 정보의 최신성이 중요한 질의에 대해서 이 답변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케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팩트 체크가 중요한 질의에서 응답에 달려있는 인용구가 부정확한 케이스 등입니다. 이 초기의 밸리데이터 모델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LLM 저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 질의가 대구 영재교육원 지원기관이라고 들어왔고, 이 답변 생성에 쓰인 레퍼런스 문서 1, 2번이 각각 성남영재교육원과 대구영재교육원으로 주어졌을 때 이 제너레이터의 응답이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 왼편 아래쪽의 응답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성남교육원의 지원 날짜와 대구교육원의 지원 내용을 짜깁기해서 틀린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 저지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이버클로바 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론티어급 오픈소스 모델들도 다양하게 적용해 본 결과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아주 많았고요. 실제로 휴먼 어노테이터 대비 이 틀리는 비율이 50% 이상 높았습니다. 즉 레그 구조의 응답 품질을 검증함에 있어서는 추가 학습 없이 심플하게 LLM 기반 인컨텍스트 러닝만으로는 아직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저품질 케이스를 발굴하기 위해 추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LLM 저지 환경과 같이 질의, 참고 문서,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응답을 입력으로 두고 이 사전에 정의해둔 저품질 유형에 해당하는 문장이 존재하는지를 탐지하도록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고요. 이 과정에서는 휴먼 어노테이션 기반의 골든셋과 추가적으로 생성한 신테릭 데이터셋을 합쳐서 활용했습니다. 학습 이후의 밸리데이터 성능 평가를 위해 역시나 추가적으로 휴먼 어노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화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레스폰스 밸리데이터의 판정 결과와 이 휴먼 어노테이터의 평가 결과가 같은지를 이진 분류하는 형태로 응답 품질 판정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한편 우리 AIB 서비스는 이제 각 버티컬별로 조금씩 그 환경이 다른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은 이 응답 생성에 쓰는 참고 문서의 평균적인 길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참고 문서의 길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벤치마크를 제작하여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결과는 비교적 짧은 길이의 참고 문서를 상정한 평가셋인데요. 이 밸리데이터의 목적이 저품질 응답을 필터링하는 데 있으므로 이 그래프상 좌측에 빨간 박스가 쳐진 저품질 문서에 대한 프리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프론티어 오픈소스 모델의 인컨텍스트 러닝 방식보다 제너럴 혹은 서치 LLM 기반 SFT 모델의 정확도가 30% 이상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예시와 같이 이 레그 구조의 응답 품질 평가에 있어서 인컨텍스트 러닝만으로는 아직 풀기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색과 초록색 바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범용 그리고 검색형 모델 간 성능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즉 참고 문서의 길이가 짧은 환경에서는 이 도메인 특화 모델의 효용성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벤치마크는 이전 벤치마크 대비 참고 문서의 길이가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긴 상황에서의 평가입니다. 이 앞선 장표와 마찬가지로 이 오픈소스 LLM ICL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고무적인 부분은 제너럴 LLM 대비 서치 LLM을 파인 튜닝했을 때 저품질 탐지 정확도가 21% 개선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벤치마크 1, 2번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답변 생성에 참고하는 문서의 길이가 길수록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된 백본의 효용이 더 진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레스폰스 밸리데이터를 통해 필터링된 저품질 응답의 비율은 대략 10%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품질 답변을 블락해서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응답의 초즌 리젝 페어를 구성해서 DPO를 통한 추가적인 모델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색형 퍼더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통해 AI 브리핑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모듈에 걸쳐 그 효용성을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도메인 서비스를 가정할 때 이 퍼더 프리트레이닝은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확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바로 세이프티 이슈였습니다.
이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는 매일 아주 다양한 유해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AI 브리핑 서비스는 검색 화면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세이프티 이슈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세이프티의 대응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재작년 Q 서비스에 활용했던 SLM 기반 가드레일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제너럴 LLM 대비 서치 LLM 기반 파인 튜닝 모델의 성능이 크게 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그래프상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리콜이 특히나 낮은 문제가 있었고요. 달리 말하면 유해 질의가 인입되었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좁은 다소 위험성이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저희는 도메인 특화와 모델에 내재된 세이프티 얼라이먼트 간에는 모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세이프티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학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 3K 규모의 세이프티 데이터를 증강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제너럴 LLM 대비 3K 규모의 데이터를 추가 학습하자 리콜이 많이 상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유해 질의를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이프티 역량과 도메인 지식 추가 주입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바로 이전 실험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데이터 강화로 인해 유해하지 않은, 즉 일반 질의에 대한 품질이 저하되진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일반 질의에 대한 응답 품질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프리트레이닝 대비 SFT 과정에서 학습하는 토큰 수가 현저히 적고 또 이에 따라 학습 시간과 변화하는 모델의 파라미터도 훨씬 적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메인 특화 포더 프리트레이닝은 다양한 서비스형 모델의 백본으로서 장점이 아주 많은 동시에 이 세이프티와 같은 제너럴한 역량은 다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발표는 총 4명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연구 개발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네이버 그리고 AI 브리핑과 어스 IR 서비스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